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10라운드 마지막 리뷰를 하고 일주일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네요. 또 네,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경기가 재밌어가지고 이 경기는 꼭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은 울산 나름의 저력을 보여줬고 광주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울산은 이긴 것 자체로 강팀임을 보여줬다 그러면 광주는 이 울산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K리그에서 이런 경기들이 좀 나와야 제가 항상 우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 좀 하고 그런 어떤 이런 팬들이 좋아할 경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바뀌기 전에요. 제가 바둑을 불러오기 전에 인터뷰를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울산 홍명보 감독님 말씀을 한번 보면 후반전 70분, 그러니까 후반전 70분이라겠지만 후반전 25분인 거죠. 25분 이후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다. 광주의 실점이 이제 70분 이후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맞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점 장면이 후반에 있으면서 좀 불안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압박 타이밍을 잘 찾으라고 했다. 선수들이 습관적으로 압박을 나가는 장면이 많아서 볼이 침투돼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다. 오늘은 콤팩트하게 플레이도 됐다. 결과를 만들어낸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게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경기 맥을 진짜 잘 짚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 조금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제가 이 홍명 감독님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거는 뭐냐면, 홍 감독님이 생각보다 광주를 조금 경계를 하셨다. 저는 오히려 더 찍어 누를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찍어 누를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광주가 좀 잘하니까,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이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좀 읽혀가지고, 그건 조금 의외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거는 뭐 이제 다들 포털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제 리뷰를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정효 감독님은 또 광주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는 뭐 이겨도 뭐 화를 내시는 분인데, 오늘은 뭐 울산 상대로 대범하게 뭐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했다. 그 다음에 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는 뭐 잘 들어가고 있다. 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뭐 철학이 잘 잡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도 항상 좋았던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항상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게 맞는 말일 때 그게 진짜 제가 이제 기사 쓰기도 좋고 막 분석하기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또 지금 뭐 가장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확실히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터뷰도 깔끔해가지고 참 제가 리뷰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하여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제가 방금 전까지 읽어드렸던 홍 감독님하고 이정효 감독님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드리려고 해요. 네, 한번 바둑알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평소랑 다르게 좀씩 끊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폴리 경기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잠깐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장면에서. 그래서 좀 양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주요 장면이 나오면 저도 막 눈이 이렇게 갑자기 멈춰요. 네, 어찌됐든. 자, 이제 바둑을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홍 감독님이 콤팩트하게 해도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홍 감독님이 콤팩트하게 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안 나가고 간격을 좁혀놓으면 된다니까. 콤팩트라는 거 자체가 뭐 간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은 이 축구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쓰실 때는 공수 간격, 앞뒤 간격을 좁혀놓겠다는 의미로 많이 쓰세요. 콤팩트하다는 말을.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전반전에 울산의 경기 운영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이 오늘은 압박 라인을 울산이 뭐 항상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도 하고 또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오늘은 딱 수비 시작 라인이 딱 여기였어요. 그쵸? 오늘은 전반부터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딱 잡아놓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뭐 마냥 뭐 어떤 수비적인 전술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높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전부 다 밀어 넣어놓고 본인들은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잡아먹으러 가진 않습니다. 요런 경기 운영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콤팩트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홍 감독님 스타일이랑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홍 감독님도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뭐 저기 런던에서 성과를 낼 때나 이런 때는 보면 안정적인 수비와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이제 광주가 이제 볼을 잘 돌리고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무리하지 말고 이제 주중 경기도 뭐 서로 다치르긴 했지만 어찌됐든 울산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판을 잘 깔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전 중반, 그러니까 뭐 전반전 마무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얼추 잘 됐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두 번씩 뚫리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건 제가 광주가 잘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얘기는 제가 좀 따로 드리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다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이 왜 흔들렸는지를. 네. 근데 요거 자체는 제가 보기엔 광주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요거 준비 전체적인 그림은 되게 잘 그리고 나왔다, 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울산의 공격진을 상당히,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울산의 공격진을 상당히 잘 뚫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콤팩트하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다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최근에는 또 하여튼 이게 어디선가 유행을 타면 다들 쓰셔가지고 이제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미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미끼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다 더미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표현이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미끼 플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미끼가 된다는 게 본인이 미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볼이 여기 투입이 됐는데 움직임이 이렇게 딱 여기 뭐 열려 있어요. 어느 순간 열려 있어요. 이 패스길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안 하면 여기에서 그냥 공이 발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이 선수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이제 지금 잡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서 있는데 여기 순간적으로 공간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중앙 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 허율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9번의 움직임이 제가 말하는 뭐 미끼 플레이 내지 더미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 패스가 들어올지 못하게 여기서 잘 제어를 하고 있다거나 뭐 여기 앞에서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뛰면 수비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바짝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죠? 이게 가는데 여기서 이 공격수가 뛰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 뛰는데 이거 쫓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옵사이드를 뭐 절묘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이면 빨리 쫓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광주가 원하는 플레이들이 나오는 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일루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서 이걸 일루 짧게 내주고 이미 지나간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 이 4번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열린단 말이죠. 여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그때 이 선수가 접근해주면서 공 짧게 밟고 여기 있던 선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9번이 4번을 데리고 움직인 이 공간, 요 공간이 미끼 플레이로 만들어낸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만들면 이 선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이제 아차구나, 아차다, 아차 싶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오면은 이제 이 패스가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선수가 쫓아오긴 하지만 뭐 여기서 더 좋은 찬스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나 뭐 이선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공을 잡았을 때 그냥 서서 잡으려고 하는 플레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계속 이 뒷공간을 파는 선수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일루 들어가는 선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루 또 좁혀 들어가면 이게 일루 또 들어가고요. 혹은 뭐 이 선수가 받으러 나와주면 이 뒤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광주가 잘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울산이 잘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들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세 장면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반전에 이기균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려가지고 조현우 선수가 정면으로 이렇게 막았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패스가 아마 제가 다 정확하게 일일이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허율 선수가 아마 여기 있었을 거고 신창모 선수가 여기 있었을 거고 이기균 선수가 이쪽에 있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패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완전 측면에서 주현석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스 넣은 게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막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던 아마 김영권 선수랑 신창모 선수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창모 선수는 패스를 뭐 일루 받으러 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김영권 선수는 자기 이쪽으로 오는 패스를 자를 수가 없어요. 신창모를 마크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이었고 여기를 이제 허율 선수가 받으러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김기희 선수가 쫓아오죠. 그러고 나는데 이거를 쫓아오는 장면에서 잡았으면 아마 김기희 선수가 꽝 부딪혀가지고 예쁘게 공을 못 잡게 만들었을 텐데 허율 선수가 이거를 미련 없이 그냥 뒤에다 내줍니다. 네. 그러고서 본인이 가고 여기서 이제 이기균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해서 오거든요. 이 허율 선수가 빠져나간 공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급하니까 이제 여기는 백업을 내려오고 김기희 선수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기균 선수가 이걸 오른발로 이쪽으로 톡 쳐요. 그래서 제껴놓고 이제 슈팅을 때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먹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기 이렇게 왔다가 선수가 이렇게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면 쉽게 제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선수가 예를 들면 뭐 송민규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원래 움직이던 방향에서 다른 선수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딴 데로 갔다가 본인한테 들어올 때 그것도 다시 역방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앞에 움직이는 이 선수들 덕분에 이기균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예, 요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이수민 선수 쪽에서 골대 맞췄던 장면. 이게 제가 왜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 장면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장면.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아마 전반 23분인가 24분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다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이수민 선수가 나왔던 그 장면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나름대로 촘촘하게 섰거든요. 수비를 울산이.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가 여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호연 선수였나? 누군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공을 잡고 본인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박한빈 선수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민 선수가 처음에 아마 여기서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박한빈 선수가 자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운 위치죠. 왜냐면 이 선수는 여기 서 있다가 여기 이제 여기 막으러 가는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머리 뒤통수 쪽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 뒤쪽에서 움직이면서 각을 내고 여기를 붙기도 그런 게 허율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까다롭게 잡아놓고 그 장면에서 한번 싹 보시면 박한빈 선수가 여기서 왼쪽을 한번 쓱 봅니다. 허율을 확인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원터치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허율 선수한테 공 들어갈 때가 중요한데 허율 선수가 여기서도 이거를 원터치로 이수민한테 내줍니다. 근데 이제 이수민 선수가 여기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터치가 전개가 되면 이게 나한테도 원터치로 나올 것이다 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오고 한 번 하면 수비가 이쪽을 먼저 보겠죠. 박한빈을 보겠죠. 그때 이게 원터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율을 보겠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원터치 패스를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도 원터치 하는 거에까지는 여기 허율한테 들어갈 때까지는 반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원터치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져요. 공이 빨리 돌면. 그러면서 허율 쪽에 엄청난 어그로가 모이면서 이쪽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수민 선수랑 다른 미드필더 선수가 약간 마주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뭐 의식한 수비라기보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맞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우당탕 하면서 이제 이수민 선수 한 명 제끼는 순간에 바로 각이 열린 거죠.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 장면이 아니었나? 하여튼 이 장면에서도 막 움직이는 선수들이 주변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이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아산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아마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마음껏 압박을 못해요. 왜냐면 자꾸 뒤로 움직이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투하는 선수들 때문에 뒷공간을 맘껏 열어주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위쪽으로. 예. 그래서 요 장면에서도 이제 요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는 게 하나 있었다. 요 얘기 드리고 싶고, 득점 장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장면에서 아마 이쪽 뒤쪽으로 돌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측면으로 나갈 때 정호연 선수 맞나요? 측면에서 드리블했던 거.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전 장면 잘 보시면 여기서 아사니가 여기를 막 그냥 공이 없는데, 여기서 정훈 선수 공 잡았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를 막 들어가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딸려오고 나니까 이 공간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 장면에서 크로스 올릴 때 여기 아사니가 움직인 것 때문에 풀백이 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사니가 여기 침투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페널티 박스 안에 한 3명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이쪽 크로스 올릴 때. 근데 이렇게 되면 수비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제일 위험하고 골이 나는 데니까 일로 붙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죠. 거리가 벌어지죠, 여기랑.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공격 전개를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뛰는 선수들 때문에 울산 수비가 마음껏 밀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압박을 걸지 못하도록 본인들한테. 이게 근데 체력을 많이 쓰죠. 침투하는 게 공이 없는데 침투하고 다시 돌아 나와서 다시 받아주고 또 침투하고 또 받아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침투하려고 그러면 조깅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니까 여기를 벌려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홍명보 감독님이 콤팩트하게 되는데 뭐 압박이 뭐 습관이 됐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후반전에 이제 울산이 많이 고전을 했잖아요. 고전하는 흐름도 있고 본인들을 또 이겨야 되잖아요. 홈에서 하는데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좀 덤비는 형국이 나왔어요. 사실은 덤비는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공격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있고, 압박을 시도하는데 간격이 아까 제가 전반 초반에 이랬습니다 라면서 보였던 여기에 이제 침투시키는 거랑, 이게 어찌됐든 앞뒤 간격이 요만큼 벌어진 거랑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겠죠. 이 3m 4m면 패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광주한테 먼저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열려 있어요, 보면. 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광주가 잘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거부터 정리해서 다 90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더미 플레이, 더미런, 그다음에 뭐 미끼 플레이 이런 걸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체력 소모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홍 감독님이 기다렸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뭐 수비는 광주가 내려설 때도 있고 올라설 때도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잡았을 때 절대 공을 낭비를 하지 않아요, 광주는. 왜냐면 공 뺏기면 힘들거든요. 물론 공격도 힘들지만 수비는 더 힘들어요. 울산 같은 팀이 막 공을 잘 돌리면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방에서부터 공격을 막 시도하고 막니 뛰는 게 체력을 많이 쓰고, 또 수비할 때는 오늘 템팩처럼 아예 내려서가지고 진짜 좋게 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비할 때 개 힘들고 공격할 때도 힘이 든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90분 동안 체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광주가 70분 이후에 실점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또 성적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까지 좋은 축구라고 말할 만큼의 완성도 있는 축구를 하는데, 동시에 그거에 더해가지고 조금 그 90분 중에 70분 정도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그러니까 20분 동안은 조금 흔들리는 경기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홍 감독님이 캐치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주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경기가 있죠. 그 대구전. 전 대구전도 그런 경기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신이 나서 막 하지만 이게 막판에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은 경기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울산은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엔
사실은 그 실점 장면들에서도 그 뭔가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의 어떤 실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력 저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단단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울산이 이제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그 위험 지역에 투입하고 거기서 우당탕 같은 느낌이 날 때, 예, 그 날 때는 그 순간이 되니까 광주가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거는 체력 저하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울산의 득점 장면 두 개가 다 약간 판정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손 맞는 장면은 제가 제대로 못 봤고요. 손이라고 김민혁 선수 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 게 제대로 못 봤고 이청용 선수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짜 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그 정도면 VAR한테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는 그 VAR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저는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스탑 잡아줬던 장면에서는 진짜 애매하고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앞섰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제 느낌에는 그 받고 발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되게 절묘했을 것 같아요. 받고 발에 맞는 순간이냐 아니면 조금 한 프레임이나 뭐 몇 프레임이라도 이동된 순간이냐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냥 VAR한테 맡기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는 얘기 안 드리겠고 요 정도로만 정리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울산은 결국에는 그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웠던 순간에 그때까지 결국에는 광주한테 실점을 하지 않은 물론 찬스도 많이 줬지만 조현우가 막 날아다니고 김기희 선수가 그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막아내고 또 광주 선수들의 그 아쉬운 것들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전방 압박하고 광주랑 계속 비슷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싸우면서 광주가 힘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무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 광주한테 밀리는 감이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울산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참 선수단 구성이 이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청용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거기를 흔들고 지나다닐 때 그 느낌이 점점 더 체감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전반에 또 힘을 잘 빼놨다는 얘기고 이청용을 앉혀놓고도 경기 운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장점들인 거죠. 결국에는 들어오는 선수들이 퀄리티가 있고 잘하기 때문에 울산이 결국에는 후반전에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로테이션 쓸 때도 좋은 거고 그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하나 더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주민규 선수 그 득점 장면도 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걸 그냥 무릎으로 툭 갖다 대놓고 바로 딱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걸 보면서 왜냐면 이게 넘어오는 거라서 약간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걸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런 집중력들이라던가 뭐 김민혁 선수 거기서 내준 거라던가 예. 그 박호가 그 이청용 선수 넘어가기 전에 3명 사이에서 지키는 거라던가 그런 변수들을 창출을 확실히 울산 선수들이 잘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들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광주 선수들은 오늘 찬스가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조현우하고 김기희 선수 같은 베테랑이고 또 이런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하나씩 건져내줬던 거. 거기서 그 균형을 깨트렸어야 되는데 깨트리지 못한 게 또 광주한테는 부메랑처럼 돌아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광주가 선수단이 막 다 좋고 막 기술 좋고 비싼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마냥 뭐 광주가 계속 1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광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간절하게 뛰고 또 선수들이 이정효 감독님한테 거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하나 된 팀을 딱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선수들이 그 헝그리 정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이제 일부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인 시도민 구단이지만 하나 사고 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본인들의 장점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은 이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뭐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울산에 비해서는 개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판단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슈팅이 뭐 정면으로 향한다거나 슈팅 기술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광주한테는 참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정효 감독님 그 인터뷰에서 파이널 서드까지 너무 잘 들어가고 우리 선수들은 잘했다. 언젠가 골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런 맥락입니다. 정말 잘 들어가고 잘 했는데 그 마지막 한 장면들에서 본인들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으면 집중력을 높여야 되죠.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어디까진가는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는 또 노력, 의식적인 노력. 막 내가 슈팅 타이밍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옆에다 차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정효 감독님 인터뷰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어갔다. 근데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오늘 광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이 정도면. 왜냐면 오늘은 광주한테 좀 주도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에는 여기 콤팩트하게 잡아는 게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방 압박하러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따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제가 다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그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울산이 언제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전전이었나 보다. 대전전이었는데 제가 그럼 대전전하고 수원 삼성전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대전전 맞나? 수원전이었나? 예. 수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뒤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많이 달려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엄원성 선수가 이상민 선수한테 몇 번 제쳐져가지고 조금 고전했던 것 같다. 조현택 선수가 김경중 선수한테 많이 뚫렸다. 제가 그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콘셉트가 죽이러 가자면 진짜 죽이러 가서 여기를 아예 박살을 내놔야 되는 거고 내려서 가지고 콤팩트하기로 했으면 좀 이쪽에서 좀 더 기다렸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70분이 오기를. 근데 오늘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울산도 왜 자꾸 경기가 뭐 마음대로 안 풀리지 이렇게 하고 조급증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깨져서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 걸다가 여기서 이제 이 헐거워진 중원에 공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턴하는 플레이들에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받으러 내려오는 선수가 있어서 볼 투입하면 이제 울산 선수들이 막 붙으러 갑니다. 그럼 이 선수가 받으러 나오죠. 그러면 이게 원터치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쯤 들어가면 일로 접근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턴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이기균이한테 딱 리턴이 나가는 이런 형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윤수 선수 정면으로 간 슈팅 이런 장면이잖아요. 여기 투입될 때 접근해 주는 거. 그래서 원터치 받아가지고 가는 거. 이게 지금 광주에 굉장히 잘 되는 거였는데 그러려 그러면 여기를 좁혀놔야 되거든요. 그게 울산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이었고요. 제가 그 얘기 드린다 그랬었죠. 저는 광주가 이번 경기 진짜 독을 품고 나온 것 같아요. 울산을 잡으려고.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비할 때는 여기 템백을 세워버리고요. 근데 그 울산이 이쪽에서 공을 돌린다 싶을 때는 그 울산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수비 라인을 잡아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합니다. 이따금씩 풀리면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전방 압박을 걸어요.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지금 가자 싶으면 갑니다. 전방 압박을 가고 오늘 많이 나왔던 장면이 일로 가요. 그러면 일로 가죠. 그럼 여기를 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올라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좁혀놔가지고 못 받게 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선수 잡아요. 근데 또 달려들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일루 또 내려오면 일루 가고 또 압박, 또 바꾸고 또 올라오고 뭐 예를 들면 또 바꾸고 이렇게. 그럼 또 압박당하면 이게 일루 오면 이번에는 또 어쩐지 한 명이 없다 했더니 여기 한 명 빠져있었네요. 일루 들어와가지고 이 롱킹 유도하는 형태들 또 적절히 섞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쓰는 수비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롱킥을 나오면 이제 이걸 끊어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공격하는 형태로 후반전에 특히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풀려버렸어요.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로 나가는 거예요. 잡으러 왔어.
근데 이번에는 이 선수가 약간 살짝 놓친 거예요. 그럼 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아이쿠야 싶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다 여기서 이제 버티면서 기다립니다. 내려오기를. 그럼 다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울산이 돌리면서 조금씩 풀어가지고 올라가면 밀려 내려와서 여기 그다음부터 여기는 또 템백이에요. 10명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수비고 효과적인 수비인 거죠. 왜냐면 기본적인 콘셉트가 수비를 우리 골대에서 멀리 하자를 여기서부터 실천을 하다가 울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돌리면 우리가 계속 시도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씩 밀려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 울산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경기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탈압박을 딱 한 번 했을 때 막 공격적으로 막 전개가 되면 이게 좀 쉬운데 여기부터 다시 항전인 거예요. 항전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압박 풀어가지고 얘네를 밀어냈다고 생각하면 공간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항전. 이게 계속 방어선이 뒤로 밀리면서 오니까 울산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경기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광주가 굉장히 경기 운영을 잘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도 이거를 낭비를 안 하고 계속 풀어가서 결국에는 광주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은 그런 장면들 밀고 밀리는 힘싸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울산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놓고 계속 얘네를 밀어낼까? 우리가 조금 땡겨서 잡을까? 이걸 계속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윤정환 감독님이 그 전반 끝나면서 말씀하셨던 게 되게 맞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슈팅이 많이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인데 굉장히 치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나요.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되게 즐겁게 봤어요. 축구가 이래야지. 콘셉트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고 90분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그림은 가지고 나와야 프로 선수들이고 프로 팀이지. 서로한테 맞춰서 우리가 어디서 싸움 걸고 어디서 할지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야 라는 거는 마음껏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경기력 도루로 점수를 준다 그러면 경기 운영 자체는 저는 광주 6 울산 4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확실히 못 보여준 것 때문에 51대 49로 울산 주겠습니다. 저는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 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광주가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분명히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갔을 텐데 그 숨통을 끊어야 될 때 끊지를 못했다. 그 장면들 때문에 저는 울산한테 2점 더 주겠습니다. 왜냐면 울산은 그 강팀의 그 자격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찾아왔던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던 거를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오늘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제 리뷰가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재밌는 경기로 일주일 마무리해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번 보내시고요.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